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정밀한 타이밍 수익 올리는 진입청산의 공식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촉박했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주간 매일매일 그런 종목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내용들이 그 2강과 마찬가지로 3강, 2강, 3강 두 개 모두 여러분들이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이제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관련된 이제 검색기도 또 선보일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또 오겠죠.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의 급등주 포착법의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 그리고 처음에도 그렇지만 약간 일봉과 연결되면서 분봉으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렸고, 특히 3강 같은 경우에는 분봉에 굉장히 집중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공식이라고 하면은 뭐 수학에서 나오는 공식처럼 딱 이제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있으면 좋은데,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이성적 혹은 비이성적인 니즈, 욕구가 서로 충돌하면서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주 딱 들어맞는 뭐 숫자만 딱 집어넣으면 결과가 딱 나오는 그런 공식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며 어디서 매도 청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저는 이제 공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목표치까지 가야 할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이후에 뭐 빠르면은 뭐 10분, 20분, 늦으면은 뭐 1시간 뭐 이렇게도 걸려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공식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숙련을 통해서 내가 매수한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면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릴 때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세요. 뭐 가다가 조금 이제 눌림이 오거나 이럴 때 조금 수익을 내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뭐 다시 매수가에서 청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우리가 막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안전장치를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얘가 알아서 이제 가고 도착지까지 잘 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지점까지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공식을 믿고,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몸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 보면은 일봉 매매 있잖아요. 일봉의 스윙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치가 있을 때 일봉의 스윙 매매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슈 보고 뉴스가 좋고 뭐 이렇다고 해서 매수해 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솔직히 말하면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위 아니면 아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라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인 뭐인 거 아니냐? 그래서 위아래 게임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주식은 경로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목표치가 여기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갔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경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기까지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분봉도 마찬가지고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스테믹한 하락이 대주주 요건, 뭐 그런 이제 세제
불리한 조건들이 나왔을 때 뭐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이런 거일 때 내가 이 목표치까지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보시면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 종목들 자체도 영향을 받지만 그때 찐 매도 세력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안 늘거든요, 음봉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4% 빠지건 8% 빠지건 그날 거래량을 보시면 그 앞에 급등시켰던 양봉의 거래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공포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만 나왔다는 얘기예요. 주도 세력의 물량이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견뎌서 내는 것도 주식이에요. 그거를 나는 용납 못하겠다. 내가 사면은 뭐 어떨 때 이런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아우 좀 덜 올라도 되니까 좀 적게 빠지는 종목이 없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금 드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강의는 안 하고 이상한 설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하면 단기에 많은 수익을 내건 적은 수익을 내건 아니면 기간을 두고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리스크 대비 리턴이에요. 리스크가 없는 리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적금인데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이상이 되는 돈이 그 금융기관에 파산하면 못 받습니다. 그 신용 리스크라고 하는데 다 신용 리스크를 지고 적금도 드는 거예요. 1년에 1%, 2%.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마인드가 공포도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내가 유리한 구간에 처했을 때는 끝까지 목표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서 최대의 수익을 내서 그 내 한도 내에서 내가 보는 어떤 목표치 한도 내에서 최대까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봉 쪽보다는 일봉에 좀 치중한 강의인데요. 일봉에서 시세 분출 직전 뭐 이거는 이 문구는 분봉도 해당되고 뭐 일봉도 해당되지만 이번에는 뭐 일봉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1캔들 캔들 한 개로 시세 분출 직전에 알아내는 급등 신호입니다. 어떤 일봉의 캔들이 급등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냐 직전에 1캔들로 알아내는 신호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두 번째도 연결이 되죠. 일봉의 주가가 가만히 이렇게 거래도 전혀 없이 이렇게 밑에 줄줄 흐르는 때 있잖아요. 흐를 때는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수급이 좀 들어왔으나 이동평균선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일선, 11선, 21선, 60일, 120일 이렇게 이제 정배열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정배열이 된 다음에 주가가 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하시면 안 돼요.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난 다음에 늦게 들어가는 것도 매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이평선들이 막 서로 꼬여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꼬여 있을 때 이럴 때도 매매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공식이 어딨냐 공부해서 안 되더라 공식도 없고 공부했더니 더 돈을 잃더라 근데 공식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공부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찬찬히 그분들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어설프게 하셨다 이거죠. 어설프게. 조금 남들 하는 만큼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안 되게. 요즘에는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움직임, 일봉의 움직임도 그렇고 분봉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완전히 틀려요. 제가 증권사의 프랍딜러도 했었고 27년간을 이 세계에 있었는데 점점 시장이 또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95%의 사람들은 결국엔 돈을 잃어요. 잠깐 벌 수도 있죠. 기간을 짧게 보면, 근데 길게 보면 다 잃습니다. 그리고 2, 3%는 그래도 본전을 막 해요. 1년 딱 지났더니 본전이더라. 나머지 이제 1, 2% 많으면 2, 3%가 수익을 다 내는 게 어떤 투자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도 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 뭐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시지만 그 안에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 95%의 손실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벌었다는 사람만 얘기하기 때문에 손실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누가 얘기를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최근에 주식시장도 지난 4월에 보면 쇼크가 났었잖아요. 연초에서 4월까지 쇼크가 났을 때 그때 왕창 잃어요, 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 다음에 이제 또 우상향으로 또 천천히 갈 때 조금 또 벌다가 또 한 방에 또 물론 끝까지 견디신 분은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만 그 안에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포에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공식과 공부가 적용이 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연구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수익은 없어요. 공짜 점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이제 혼조세인 구간에서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수급도 없을 때는 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3개월 내. 이게 꼭 3개월이어야 되냐? 3.5개월이어야 되냐?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3개월, 적어도 3개월 내 고가를 돌파하면 뭔가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겨도. 돌파를 할 때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요 거래량은 좀 조금 루즈하게 3개월 내가 아니고 1개월 내 신고 거래량이면 충분하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녹색 선이 3개월 내에 고점선이에요. 고점선. 고점을 이제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되긴 됐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음봉은 진짜 싫어하고 그거는 뭐 무조건이고 양봉인데도 윗꼬리가 긴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싫어하죠. 왜냐하면 야 이거 여기서 많이 빠졌고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거든요. 근데 세력들은 요런 캔들을 좋아해요. 개인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캔들. 그래서 요 캔들이 다음 날 이제 어떤 캔들이 되냐면 뭐 여기서 그냥 하락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한번 이따만한 윗꼬리 캔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옆에 이렇게 이제 십자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요. 요걸 얘기할 거예요. 요거. 왜냐하면 2번 급등한 다음에는 약간 이제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급등한 다음에 쉬고 있는 캔들일 때 매수를 하자. 그리고 여기가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윗꼬리가 난 요 지점에서 이 지점을 다음 날 갭으로 이제 시가가 갭으로 이제 뜨면서 갭으로 상승하면서 여기에 안착을 해야 돼요. 종가 직전까지 보고 이게 전날에 20% 이상 떴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꼬리까지 보면은 많이 이제 뜰수록 좋아요. 뭐 27%라든지 뭐 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3개월 내 고가 돌파하고 신고 거래량이 나온 상태에서 단봉으로 장대 양봉이 아니라 단봉의 양봉입니다. 양봉. 단봉의 양봉. 음봉일 때는 또 기준이 달라요. 양봉이 나왔을 때 돌파 기준봉의 윗꼬리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착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요 윗꼬리 안에 있어야 된다. 윗꼬리 안에 둥둥 떠 있든 뭐 시가가 같이 시작해서 약간 위로 올라가든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이 녹색 선을 뭐 꼬리는 약간 이탈할 수도 있지만 꼬리까지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지지를 받죠, 이렇게. 꼬리까지 녹색 선에 딱 지지를 받고 다시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장중에는 얘가 시가가 약간 떴다가 상승했다가 음봉이었다가 그게 다시 양봉으로 됐다는 얘기죠. 아래 꼬리가 있다는 건 음봉이었다가 다시 양봉으로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니까 시가를 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단봉의 요 얘기입니다. 단봉의 하단은 직전 고가를 지지하는 게 좋다. 네. 그 다음에 돌파 기준봉 대비 거래량이 급감을 해야 됩니다. 급감. 요거 대비 뭐 지금 한 8분의 1, 9분의 1밖에 안 터졌죠, 거래량이.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급등이 20% 이상 3개월 내 돌파 신고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고점까지 세력들이 일단 드립다 올렸다는 거잖아요.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매도 쪽, 매수 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000원이고 여기가 10,10원이에요. 뭐 10,20원, 10,3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기에 대놓든지 여기서만 사면 안 되죠. 그냥 위로 긁어야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더 큰 물량, 여기 물량에 쌓여 있는 것들을 뭐 10,50원에 낸다든지 아니면 1,100원에 낸다든지 이렇게 올려서 사야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오르죠. 이렇게 촥촥 쳐야 또 그 이후에 후속 세력들도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뭐 개인 큰 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 있나 보다 하고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밀릴 것 같을 때 또 한 번 더 쳐주고 세력들이 메인 선도 원래 이제 올리려고 했던 이렇게 올려서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돈을 많이 쓰면은 에너지에 동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사가지고 더 올라갔을 때 파는 건데 그 다음 날까지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 매도 압력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막 에너지를 막 써가지고 돈을 막 투입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봉에서 거래가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는 급감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대신 급감을 했는데 이상하게 밀리질 않고 여기 이제 전날 종가 위에서 이제 윗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게. 거래도 없고 물론 그 전보다는 좀 나왔지만 전날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날 종가보다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보통 요 봉의 크기는 앞에 첫 봉의 크기만큼 거의 올라가요. 준에서. 만약에 요 날이 이렇게 짧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더 길어요. 여기 이게 거의 뭐 상한가 거의 준하고요. 요게 한 요거보단 짧고 요것도 그래도 한 20% 이상 올라갔지만 좀 짧아요. 그래서 급등이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종가에 사서 전고점 넘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 크기와 비슷할 때까지 일봉 기준 분봉으로 이제 목표치를 될 때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일봉에서만 지금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첫 봉의 크기만큼 보시면 그날의 어떤 고가까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사이가 변곡이 되겠죠. 여러분 변곡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만 아실 거예요. 이제 다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 뭐 십자가 나면 이제 상승이 꺾이고 하락이 되는 이런 변곡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셨는데
상승 변곡도 있어요. 상승이 진행이 되던 중에 변곡이 나오면 그냥 상승 추세에 이어지는 그런 변곡도 변곡입니다. 왜냐하면 얘도 자세히 보면 요 윗꼬리 부분이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양봉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센 거죠. 그렇지만 막판에는 요 윗꼬리 때문에 음봉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내려온 거를 변곡을 통해서 다시 양봉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팽이가 그런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 다음 봉이 제가 아까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요 크기가 요 크기보다 작아요. 그리고 요날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 윗꼬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응용을 하면 크기가 아직 배수 단위가 되려면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직 요 크기만큼 안 올라갔고 그다음에 요 윗꼬리 안에서 머물렀네요. 종가가. 그죠? 그래서 이게 윗꼬리가 낮긴 했지만 거래가 더 많이 터지면서 또 매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봉일 때는 거래가 줄고 장대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가 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긁어서 올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는 않는다. 봉 크기가 커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졌다 이거죠. 커지면 당연히 거래가 뭐 이거보다 여기보다 더 많이 터지든 준해서 터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종가까지 또 눌렀어요. 또 하락을 해가지고 요 꼬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자, 요럴 때는요 목표치까지 또 한 번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종가 매수. 그러니까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분봉해서 들여다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데 고점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 단타 하시는 분들이 잘못 진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돈을 써서 들어 올릴 때 수익을 내야 되고 꼭지를 찍고 내려올 때 주가가 내려올 때 사면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급등이 나왔던 게 눌렀을 때 하라 그랬어요. 두 번 절반을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도 하고 눌릴 때 하면 올라가더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슈팅이 다 나온 끝에서 사라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사든지 파동이 남아있다는 전제 아니면 여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눌렸을 때 재상승의 신호가 나왔을 때 이것도 여기보다는 올라간 거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서 최대한 저점에 사는 거죠. 그래야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라갈 때는 다 즐겁지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종가까지 기다리면 알아서 이 고점에 들어간 고점 매수자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가에 매도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해요. 그 매도 물량을 받아서 또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점 매수자들이 종가에 세일하면 매도를 하면 손실이 찍히잖아요. 확정으로. 그 손실은 누구한테는 플러스로 이전에 플러스였던 나중에 플러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서 판 사람한테 그 돈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HTS 보고 한다고 여기서 뭐 돈이 나옵니까? 뭐 이게 여러분들 그 은행의 ATM기에서 돈이 나와요? 아니에요. 은행원이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잔고가 남아 있으면 돈을 인출하는 거죠. HTS도 돈을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돈을 벌었다. 누군가는 반대표에서 잃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잃었다 그럼 내 돈을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상승의 500년에 있어서 주가의 가장 큰 상승 원동력은 뭐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뭐 자사주 소각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뉴스가 아니고요. 그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개미의 손절이에요.
저번에 8월 1일 날 같은 날도 바닥에 던지면 그게 손실 확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손절이라는 개념을 손절은요. 그 손절과 손실 확정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는 손절은 손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건 손실 확정입니다. 손실 확정. 이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손절은 내가 지금 자금의 한계가 있고 이게 안 올라갈 것 같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끊어내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교체하는 용도가 손절이고요. 막 기다리다가 막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공포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손실 확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최저점에 매도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팔았지만 올라가면 여기서 손실 확정하면 돈도 잃고 주식도 없어요. 주식이 있어야 후일을 기약하죠. 그러려면 주식을 살 때 물려도 추세의 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매수할 때. 이건 또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한다는 거는 이게 최고의 호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윗꼬리가 있으면. 요런 윗꼬리는.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종가에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요 첫 윗꼬리 양봉에서는 다음 봉이 확실하게 꼬리 위에서 노는 단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윗꼬리 양봉은 이제 N자로 추세가 섰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차트 보시면 한 번 더 고기까지 가죠. 정확하게. 지금 여기가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제가 여기 조금 모질라다 그랬잖아. 그걸 채운다니까요. 그날 못 채우면 다음날 채우고 다음날 못 채우면 그 다음날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매수했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제발 떨어지지 마라. 근데 희한하게 거기까지 찍고 올라가죠. 희한하게. 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찍고 올라가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정도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세력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히 빠지고 올라가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95%의 대중이 돈을 잃을 일이 없어요. 여기도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돈을 잃었다고 뭐 똑똑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막 박사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돈을 왜 잃으냐? 너무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확신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주식은 미인 대회라 그랬잖아요.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과 시장, 주도 세력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나는 잠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서 한 입 베어 물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내가 매수했다고 자기 확신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 확신을. 물론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 버티는 것도 안 되지만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한 번 사가지고 나는 이 지금 빠지는 게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 단기적인 시장의 시스테믹한 하락이다. 그러면 버텨서 먹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려올 때 추가로 매수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10배 난 주식 고점에 사는 거하고 그 종목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뭐 종목이 그렇죠. 2차 전지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 전에는 뭐 5G 종목이 그랬고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10배 난 주식을 꼭지에 사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손실 금액이. 이제 막 100만 원 단위, 1000 단위 갔다가 억 단위로 가죠. 억 단위로 손실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미의 생각이 아니고 세력의 생각, 세력의 의도를 맞건 틀리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캔들이 나왔고 이런 수급이 왜 나왔고
물론 요거 포스코 햄틱이 오를 때 다른 2차 전지도 갔지만 이렇게 올라간 애는 세비캠하고 이종목밖에 없었어요 이때. 다른 2차 전지는 뭐 한 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트리거가 걸리면 요건 일봉에서의 또 공식이 된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태경 BK라는 종목입니다. 태경 BK는 저번 시간에 이제 분봉에서 상한가 갈 때 그 봉이 이제 이제 앞으로 나올 봉인데 요게 상한가 봉이었어요. 그 전날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전날까지의 모습인데, 자, 움직임이 한번 이제 시세가 크게 나왔던 날이 있었죠. 나왔던 날이 3월 말이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장대 양봉이 났어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장대 양봉이 난다고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굉장히 꼬여 있어요. 막 121선이 11선, 5일선 위에 있고 20일은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61선이 있고, 이평선이 꼬여 있으면 담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해도 안 되고 공식은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주식을 왜 하시는 거예요? 뭔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주식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에서 그게 더 편해요. 그냥 이제 땡기면 되고 단판으로 하면 되고. 주식은 분석할 게 많아요. 근데 분석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분석을.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소액으로 하다가 늘려가면서 그런 이제 실전적인 경험도 중요하고 한데,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50대 50이라면 50대 50이라면 확률이 이거 안 하죠. 근데 어떤 구간에선 98%까지 확률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예를 들어서 수치로 하면 어떤 구간은 뭐 90, 어떤 데는 80, 뭐 적어도 70 이래야 이제 주식을 하는 거지. 뭐 저기 강원도 거기처럼 50대 50이다, 49.9대 50.1이다. 그럼 뭐하러 하나 이거? 힘들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단발적인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도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수익이 자신이 없거든. 어쩌다 낸 수익은. 그리고 손실이면 더 자신이 없죠. 그러면 벌어도 고통, 잃으면 더 고통. 왜 하는 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데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 아니야. 이건 50대 50이에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이제 요 녹색 선에서 고점선을, 3개월 고점선을 돌파가 나와요.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직전에 뭐 3개월의 평균보다는 높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꼭 막 눈에 띄게 이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의 특징은 뭐냐면 다음 날 뜨긴 뜨는데 양봉이 아니라 음봉입니다. 자, 음봉이어도 된다 그랬어요. 음봉이어도 이 윗꼬리 부분에서 둥둥 떠 있죠. 이 윗꼬리. 그죠?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음봉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녹색 선은 지지했어요. 근데 음봉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다립니다. 양봉이 아니고 음봉일 때는 기다렸다가 이 녹색 선이 지지되는 것까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음봉이 2개 나오면 2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부터는 조금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음봉 장악형 양봉이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양봉이. 그래서 여기 선하고 여기 종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뭐 한 1점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종가, 여기 종가 여기까지 여기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음봉이 났을 때는요 하나 더 기다립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양봉 나고 음봉 4개 나는 흑사병 반전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흑사병 반전까지 기다려서 또 녹색이 지지되는 것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또 합니다. 흑사병 반전 기법 확인하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음봉이 직전 고가 녹색 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음봉까지 최저 거래량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음봉일 때는 계속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관심 없는 척하면서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래서 물량을 던지는 거를 이제 받아 먹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 여기다가 이제 이빨도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혀를 이렇게 내밀고요. 좋아해요. 이렇게 침도 이렇게 질질 흘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싸게 던져주니까 이렇게 먹고 올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 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갭을 딱 띄우고요. 특히 갭을 띄웠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요것도 중요한데요. 요 첫 음봉 있잖아요. 음봉의 고점을 넘어서 시작해요. 그 라인에서 시작하거나 그렇게 딱 시가가 높게 시작을 해서 약간 아랫꼬리가 있었죠. 아랫꼬리를 딛고 다시 한번 전고를 돌파하면서 쭉 나갑니다. 이거 이제 분봉은 저번 강의 시간에 태형 BK 분봉이 요 날의 분봉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방송 다시 보기는 이제 홈페이지 제 와운의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보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해서 끝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윗꼬리 양봉이 나면 그 다음 날 또 하고 싶으면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종목은 애석하게도 이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차트를 보시면 요 밑에서 음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봉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아이고, 여기까지. 그냥 요 녹색 선까지 이탈했어요 지금. 지금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내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막 갓 돌파한 자리에서도 양봉의 팽이라든지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요 배수 단위로도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간 만큼의 최대가 여기죠. 여기 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상한가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뭐 4,700원 더 내려가 있으니까 그죠? 2,000원 이상.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30%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매수 지점이 아닌 데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에너토크라고 이제 사실은 저번 시간도 그렇고 여기 예시 종목들은 다 저희가 수익을 거의 냈던 종목들을 이제 리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에너토크도 몇 번은 수익을 냈는데, 자 얘도 보시면은 중요한 게 3개월 내 고점선은 아니에요. 이게 이 녹색 선이.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는 3개월 내 고점선을 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윗꼬리 양봉은 윗꼬리가 직전에 파동에서 저번 시간에 분봉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급등주가 두 번의 절반을 돌파한다는 거. 그래서 절반을 이쪽에서 한 번 돌파하고 이쪽에서 두 번째 돌파한 윗꼬리 양봉이에요. 그래서 3개월 내 최고가 그거는 아니고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 공통점이고요. 여기만 달라요. 직전 고조폭 절반을 두 번째로 돌파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분봉에서 두 번 돌파해서 올라가는 급등주들이 일봉에도 통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존의 직전 3음봉을 장악한 게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양봉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봉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방에 장악하는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게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종가산 130일 고조폭의 절반을 돌파한다. 이 빨간 선이 130일 내 고조폭 절반입니다. 절반을 종가 넘어야 되고요. 이 전체적인 절반은 꼬리르만으로도 돌파도 괜찮아요. 이게 꼭 3개월 내 신고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그 다음에 저점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저점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의 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저점 이렇게. 요 저점이 올라가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증가. 다음 차트 보시면 자, 여기에 준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준하는. 보통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까 신고 돌파일 때는 윗꼬리 옆에 윗꼬리 안에 팽이 같이
단봉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여기서 진입입니다. 이거는 신고 돌파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잘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윗꼬리 양봉이 하나이기 때문에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건데 요 기준들이 있잖아요. 고저폭 2번 돌파하고 3음봉 장악 130일 고저폭 절반 돌파. 요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올라가는 윗꼬리 양봉 케이스예요. 다음 날. 그래서 종가에 여기 또 개인들이 들어가서 이만큼을 손실 확정을 때렸기 때문에 남들이 파는 자리에서 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산다. 그러면 수익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시가가 낮게 시작하면 전고점 넘을 때가 매도입니다. 전고점 넘을 때. 자,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인데 요거는 이제 3개월 내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고가끼리 돌파를 하고 종가는 못 돌파했으나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했죠. 종가상으로 3개월 내 윗꼬리까지는 윗꼬리가 돌파한 거고 요것도 해당됩니다. 거래가 증가를 했다. 거래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그리고 직전 양봉의 윗꼬리 절반 돌파 이건 뭐냐면 아까 처음 케이스는 앞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앞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참고할 만한 게 더 좋다. 절반. 그러니까 3개월 내 최고기도 하지만 요 녹색 선은 요 윗꼬리의 절반입니다. 절반. 항상 절반이 중요해요. 제가 절반 계속 강조하는데 절반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다. 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저점 상승 및 거래량 증가. 자, 이렇게 되면 일봉 주가가 우상향 계단식의 상승일 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 이렇게 되면 요거는 바로 진입이에요. 바로 진입. 이렇게 되면 이게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이면서 앞에 윗꼬리 절반 돌파, 3개월 내 종가상 돌파, 3개월 내 이게 3개월 내 종가상이잖아, 이게. 종가상은 뭐 직전에 돌파도 했지만 재돌파 하면서 저점 상승, 거래량 상승은 배수 단위의 새로운 영역에 진입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배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절반 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점부터 올라간 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사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그 딱 보시면은 원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 여기 고점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 끝에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냥 쳐다보고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쉬워가지고 여기 전날 살 걸 껄껄껄 하다가 고점에 사면 거기 배수단이 끝인데 그걸 모르고 샀다. 그러면 또 죽는 거고요. 이 종목도 이 이후에 계속 내려갑니다. 주식은요. 매수 포인트에서 사지 못한다. 그러면 고생을 좀 해요. 근데 물론 확률이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어떤 50대 50이 아니라 한 90%, 95% 이상 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샀으면 기다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을 기다려도 안 되던데 뭐 기다리냐. 그게 뭐냐면 내가 중요한 90% 확률이 내서 샀는데 그 종목이 바로 안 가고 눌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기다리면 돼요. 근데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물량이 많아지면 누를 때 하락률 때문에 손실 확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도 이런 데 사가지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배수 단위도 끝났잖아요. 여기서의 배수 단위도 끝났잖아요. 여기서의 배수 단위 끝나고 여기서의 배수 단위도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사가지고 기다리면 요만큼 걸릴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퍼스텍 보겠습니다. 원리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꼭 뭐 이 예시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 아마 퍼스텍의 전 차트일 거예요.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신세계 안씨가 아니고 퍼스텍의 여기까지의 차트가 들어가야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가 여기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이제 녹색을 돌파한 거죠. 돌파. 3개월 내 고가 재돌파. 고가를 녹색을 한번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미비했는데 그래서 여기 요날 잘 볼게요. 요날 보시면 요런 거 있으면 그 다음 날 윗꼬리 위에서 팽이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 돌파. 이게 여기가 있는데 왜 여기가 3개월 내 돌파냐?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서 돌파가 됐어요. 돌파해서 수익을 줬죠. 근데 여기 이상한 음봉 2개가 나옵니다. 이건 쌍봉 음봉이라고 하는데 보통 쌍봉이 나오면은 이제 하락을 하잖아. 그래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을 했는데 재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원래 고점, 이 녹색 선을 첫 돌파했어요. 어쨌든 간에 돌파인데 재돌파죠. 고가를 재돌파. 첫 번은 아니지만 재돌파를 했어요. 재돌파를 하고 5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N자로. 하는데 원래 윗꼬리 양봉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재돌파하든 뭐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옆에 붙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요게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보시면 거래가 어제랑 비슷하면서 2개 합쳐서 보면은 윗꼬리 양봉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 2개가 바로 그 이제 이거에 준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되는 거에 준하는 거다. 물론 고점을 넘었지만 그 넘은 이유는 전날의 봉이 굉장히 안 크기 때문이에요. 크면 옆에서 붙으면 되는데 안 커서 2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런 재돌파일 때 중폭, 소폭 정도 되는 이렇게 윗꼬리 양봉 나올 때 하나 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더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가 확률상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앞에 이런 흔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투탑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탑은 거의 임박하잖아요. 거의 임박할 때까지 근접을 하면 보통 여기를 돌파합니다. 이게 제 해외 선물 책에 이런 걸 자세히 써놨는데 이걸 투탑 돌파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돌파한 이유도 할 수 있는데 돌파 직전에서 올라온 만큼의 목표치를 재고 매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만큼. 사실은 여기가 배수단이죠. 왜냐하면 여기 저항, 지지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온 만큼 올라가면은 매도가가 나오죠. 이거 과학이에요. 배수단위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직전 고조폭의 음봉의 절반을 돌파하더라. 이게 뭐냐면 직전 고조폭이면 이 고조폭의 절반을 돌파하면서 여기 음봉의 고점도 돌파합니다. 음봉 절반.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절반을 돌파하는 게 나오면 매수 사인이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스맥입니다. 스맥은 급등 후의 고가놀이 패턴이에요. 고가놀이가 뭐냐면 급등이 나온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거를 고가놀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가놀이 하다가 죽는 것도 있고 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가놀이 할 때의 특징이 뭐다? 고저폭 절반 2번 돌파하면 된다. 저번 3강 시간에 말씀드렸던 분봉에서. 그래서 고저폭의 절반 한번 고가로 치고요. 여기 고저폭의 절반을 확실하게 종가상으로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녹색선 5일선도 돌파하고 여기 이게 주황색 여기에 5일선이거든요. 5일선도 돌파하고 절반을 2번 돌파했다. 그 다음에 최초 급등폭 있잖아요. 최초 급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적으로 절반을 지지하더라. 이 밑에까지 하면 여기가 절반입니다. 절반. 그리고 뭐 종가까지 하면 확실히 절반 지지 맞아요. 지지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전일 대비 거래가 급증을 한다. 거래가 급증을 하고 우상향 추세. 전일 대비 급증, 우상향 흐름. 거래량. 그런 종목이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의 포인트는 뭐다? 직전 고점까지를 보고 뭐 매도를 해도 되고요. 이 스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를 한번 넘었을 거예요. 넘었을 건데 근데 이것만 해도 수익률이 한 15%가 넘습니다. 15%가 넘으니까 굉장히 큰 수익률이니까 연구를 잘 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단기에 낼 수 있다. 다음 날 뭐 장중 단타는 5%도 크지만 전날 사가지고 다음 날 15% 이상 먹으면 그거는 뭐 단기에 대박이죠.
저희가 이제 뭐 한국전력 수익 냈듯이 그래서 스맥도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아무튼 오늘은 일봉을 중심으로 절반 2번 돌파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잘 연구하셔서 이 종배의 핵심 강의거든요. 종가 베팅에. 그래서 종가 베팅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